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자, 오늘은 유념 공부가 주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유념 공부에 대해서 요즘 또 연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올 초에 대중 잡는 얘기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사실 다 유념 공부에 해당되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 지금 경위편 22장, 23장, 24장에서 이 정산종사님께서 유념 공부, 유문형 공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밝혀주셨어요. 특히 이제 마지막 24장에서는 유념 공부의 신뢰, 그래가지고 이제 9가지를 들면서 한 생각에 어떤 그 일을 잘 하려면 그것에 대한 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실 생각과 감정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이 생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생각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죠?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고 했어요.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것을 비유하자면 하늘에 구름이 뭐 왜 생깁니까? 그냥 생기는 거예요. 일어났다가 가만히 있습니까? 구름이 가만히 안 있어요. 바람 부는 대로 움직였다가 또 사라져. 그러다가 구름끼리 뭉쳐가지고 먹구름 만나서 하면 이제 태풍도 불고 비가 쏟아지고 눈이 내리고 그러는 거죠. 생각도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지들끼리 생각이 뭉쳐가지고 벼락도 치고 막 폭풍도 내리고 별일도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뭐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샘물에다가 비유해요. 끊임없이 솟아나오죠. 샘물이. 그거 막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을 못 나오게 막는다고 해서 샘물이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근데 그 샘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나와가지고 더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썩겠죠.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솟아나요. 구름과 이 샘물처럼. 그것을 뭐 안 내게 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줄 알아차리는 거죠. 핵심은 그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알아차리는 것이고, 옛날 우리 이론상 진리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적 영지의 광명, 영지라고 그랬어요. 신령스럽게 아는 것. 옛날 말로는 영지예요. 신령스럽게 안다고, 뭐 착심 없는 곳에 신령스럽게 알고, 아까 법응했던 그 말씀이 공적 영지를 풀면 신령스럽게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서양의 명상가들이 그것을 번역하기를 알아차림, 영어로는 어웨어니 있습니다. 어웨어니 있어. 알아차림.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그 말이 더 많이 알려진 거예요. 그거죠. 생각은 구름이 와서 하늘에 구름이 가면 이 구름이 이렇게 해서 움직여지면 앞으로 날씨가 비가 오겠구나. 또 겨울에 추워지면 이 비가 눈이 되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샘물이 오르면 물이 있으면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이 고랑을 내주면 물은 뭐 구분을 안 합니다. 이쪽으로 고랑 내면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고랑 내면 이쪽으로 흐르고 그냥 만약 개입을 안 하면 그냥 자기들 힘대로 그냥 알아서 꾸불꾸불 흘러가는 게 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유념 공부를 잘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만 얘기하면 뭐였습니다. 지난주에 뭐 했어요? Watch your step. 이게 사실은 그 안에 유념 공부의 방법, 목적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뭐 이론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걸 뭐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냥 걸을 때는 네 발걸음이 꼬이지 않도록 잘 봐. 핵심은 뭐예요? 와치에 있다는 거지. Watch your step.
걸을 때는 네 발걸음을 잘 봐야지 되고, 지금은 제 법문을 듣고 있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Watch your 듣는 거. Listen and repeat. 옛날 listening. Watch your listening.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을 알아차리려면 Watch your face. 페이스북이 그거예요. 페이스북 있잖아요. 페이스북. Watch your Facebook.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러면 또 냄새를 잘 맡으려면 Watch your smelling. 뭐 다 붙이기, 오감에다 다 붙이면 됩니다. Watch your 뭐 step, watch your listening, watch your smelling, 또 watch your facing. 자, 그러니까 왓칭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요즘 그 왓칭이란 말도 많이 유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미 대종사님께서 이 정전 대종경 정산종사 법어에 옛날에 다 밝혀주신 건데, 정작 풀어먹기는 우리가 풀어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갖다가 풀어먹고 있는 이 지금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 뭐 유튜브에 명상가들이 서양 사람들이 뭐해서 했다 그러면 막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사실은 원본이 다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못 쓰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와칭, 이 본다고 그랬는데 우리말에도 다 본다라는 말 다 쓰고 있죠, 이미. 그러지 않나요? 뭐든지 다 본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지금 듣는 것도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 꼭 뒤에다가. 먹는 것도 먹어봐. 봐봐. 우리 정도는 꼭 봐봐. 잘 봐봐 그래. 봐봐. 보고 봐봐. 어디 보자 그래. 어디 보자. 충청도 사람들은 그 너티브 보면 그 개그맨 했던 거 나와요. 충청도 사람들 뭐 하라고 그러면 그럼 한번 보자. 꼭 그렇게 시작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거 하죠. 가만히 있어봐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그거 가만히 있어봐도 일단 멈추는 공부 아닙니까? 그게 이미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는 줄 모르니까 공부가 안 된 거야. 그냥 무의식적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뭐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면 공부는 안 되는 거죠. 부지중 사막이에요. 근데 내가 그런 줄 알아차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인의 사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죠. 그냥 뭐 알지 못하는 건데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고, 알고 하면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지금 막 걷고 있어요. 똑같이 한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은 길을 몰라서 막 헤매고 있는 것은, 헤매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방황한다고 그러죠. 방황. 갈 길 몰라 헤매는 걸 방황한다고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은 이미 알고 똑같이 걷고 있지만 여행을 하고 있어요. 이쪽 저쪽 보면서 겉으로는 똑같이 걷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방황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여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여행이고 모르면 그냥 방황하는 거죠. 자, 근데 얼굴 표정 보는 것은 이 스텝, 발걸음 걷는 것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그렇죠. 쉬울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와칭에 있는데 이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어렵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잘 못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건 더 어렵죠. 그러면 아까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더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일어나지만 막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따라가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잘하자는 거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시각을 이 와칭 보는 시각을 중점으로 해서 들을 때 듣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들으면 생각이 끼어들어 가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듣는 것을 봐주고 있어야 들어봄이 되는 거지. 그게 비법입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하나만 알면 워치의 스텝만 되면 나머지는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을 때, 요리하고 먹을 때 이 입에서 느끼는 감각이 굉장히 사실은 그때가 정말 공부할 때거든요. 하루에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따로 뭐 시간 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먹을 때가 공부할 때예요.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어디 나오죠? 무시선법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유념 공부가 무시선 공부하고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념 공부를 계속 워칭, ing가 되면 그게 무시선법이에요. 이게 우리 엄불교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저는 최고의 수행법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돼야 돼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경계를 대할 때마다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으려면 그럼 뭐가 기초가 돼야 돼요? 요 유념 알아차리는 워치의 스텝, 와칭이 안 되면, 유념이 안 되면 이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순간순간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무시선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기라는 거죠. 기본기. 지난번에 얘기했던 손흥민이 7년 동안 기본기 연습만 한 게 뭐였어요? 공 갖고 드리블 하는 거예요. 공이 발에서 떨어지지 않는 연습을 그냥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유념 공부를 계속 말을 할 때 자기 목소리 들어보고 자기 얼굴 알아차리고 문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교당문 나가려고 그러면 그 손으로 잡아야죠. 그 자꾸 잡은 요 촉감을 알아차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본기는 연습하려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니까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이게 차이예요. 이것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공부가 2단계만 넘어서면 이 기본기만 완전히 몸에 배면 이제 그 다음 공부는 정말 일취월장이래.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늘게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렵죠. 뭐든지 돈 벌 때도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종잣돈이 생겨서 처음에는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느 정도 그때가 제일 힘든 때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갑자기 돈을 번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런지는 못 해봤지만 어쨌든 돈을 버느려면 그 처음에 그 어려운 그때를 잘 넘겨야 돼요. 그때는 실패를 계속 하겠죠.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10번, 100번 해도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은 뭐예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반드시 성공하는 기우제는 언제까지 한다? 비가 내릴 때까지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바른 길이냐 그른 길이냐를 잘 선택해야지. 도둑놈이 계속 그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반복하면 그것은 악업만 쌓겠죠. 자, 우리는 진짜 이제 이 영생이라는 게 있다고 보면 지금 이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번 만나갖고 이번 만나도 이 유념 공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것을 이거는 정말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했는데 돈 드나요? 안 들죠. 따로 시간을 낼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 말을 지금 들어보고 있으면 그게 지금 유념 공부고 그때가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본기를 통해서 이제 이 우주의 이치 그리고 내 몸의 이치를 하나로 큰 깨달음을 얻으면 그게 대각이라는 거죠. 깨달음을 멀리 있는 언제 날짜 돼가지고 도달해야 될 목표가 아니고 이
마음 공부에서의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리는 게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아요. 그냥 무자각적으로. 그냥 어제가 그제고, 그제가 10일 전이고 1년 전이고 30년 전이었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오늘이 내일 되고 내일이 1년 되고 1년이 10년 되고 일생 되고, 그렇게 계속 돌아가면 영생 동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예요. 이거 정말 우리 교무님이 유념 공부를 이렇게 강조했으니 한번 해봐야겠다, 이 마음을 탁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교리적으로, 그럼 유념 공부는 두 번째 주의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아까 성가 오늘 님주신 30계문 계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성가에 뭐 있어요? 한 생각, 한 행동에 주의심 먼저 가져. 그 가사가 있죠? 그게 정답이네. 그게 유념 공부 방법을 또 풀어준 거죠. 한 생각 일어날 때 주의심을 갖고, 한 행동을 할 때 주의심을 갖는 거예요. 한 행동은 뭐 육군을 움직일 때, 시각 눈으로 볼 때, 청각 귀로 들을 때, 코로 냄새 맡을 때, 입으로 말할 때, 입으로 먹을 때, 몸을 움직일 때, 그리고 생각할 때, 안이 비설 신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의심을 갖는 거예요. 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뜻을 들이대는 거, 생각을 들이대는 거죠. 아전인수란 말 우리 들어보셨죠? 내 눈에 물대죠. 물대기예요. 그럼 내 눈에 물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물이 대지나요? 흐르는 물이 막 흐르고 있어. 내 눈은 여기 있어. 그럼 내 눈에 물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이 자기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그건 해줘야죠.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눈에 물대자 그러면 물이 절대 안 채워집니다. 그 물꼬를 이렇게 틀어주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지금 이 주의심이에요. 우리가 막 생각이 일어나, 오만 생각이 일어나, 별 생각이 막 일어났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 또 생각의 속성이 뭐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 삼각지엔 어떻게 돼요? 뭐만 내려요? 몰라요? 배우가 불렀던 세 갈래 길 삼각지엔 비만 내려. 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막 헷갈리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속성하고, 그 다음에 둘로 나뉘어 가지고 항상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음양 또 중에서 또 음양 계속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의심, 아까 물꼬를 내는 요 주의심이, 한 생각 일어날 때 내가 일어난 줄 알아차리는 요게 유념 공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있을 유자에 생각할 염자잖아요. 유념이나 주의심, 뜻을 들이대는 거나 같은 뜻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유념은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고 일기법에서 얘기한 겁니다. 무념은 뭐예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하면 무념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의는 또 뭐 어떻게 밝혔을까요? 11과목의 주의는 사람이 육군을 동작할 때, 전제가 육군을 동작할 때예요. 이론상 법어에도 눈을 사용할 때, 코를 사용할 때, 귀를 사용할 때, 몸을 사용할 때, 마음을 사용할 때 육군 나오죠. 육군을 동작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고가 이게 중요하죠. 육군을 동작할 때 대개 다 뭐예요? 다 잊어버리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움직일 뿐이지 자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요게 비결이에요.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자는 조목은 뭡니까? 우리 교리상에서 하자는 조목은 뭘로 밝히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대종사님이 이제 이론상의 진리와 삼학팔조 사은사유에 이제 이 교의를 대체를 밝히신 후에 수행편의 첫 번째 장이 뭐였어요?
첫 번째,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수행의 요법으로 제시한 게 일상 수행의 요법이요. 정기 수행의 요법이 아니고 그냥 일상 일용 행사, 맨날 반복되는 이 맨날 이 순간순간 경계 찰나찰나 하루하루에 수행을 할 때 써야 될 요긴한 방법으로 9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그게 이제 삼학팔조 사은사요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극히 미묘하여 놓으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챙기면 있어져. 그게 뭐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근육하고 비슷하죠. 근육도 어때요? 좀 챙기면 근육이 생기고 안 오면 없어져. 그리고 근육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이게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고 놓으면 없어져.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데 챙기면 근육처럼 생기고 놓으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웅사님께서 어떤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상시응용 주의사항,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 이 12가지 주의사항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까 취사하는 주의심을 때 주의인데 주의할 것을 이 뭐냐? 일상생활에서는 6가지, 그 다음에 교당을 왔다 갔다 할 때는 6가지 또 주의사항을 말씀하셨으니까 총 12가지 주의사항이죠. 그러니까 그 주의사항이 뭐였어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앞으로 올 일이 있으면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 들을 때는 온전한 생각으로 이 소리를 잘 듣고 보고 듣는 것이 요거에 이제 생각을 들이대는 거야. 내가 그래야겠구나. 그렇게 딱 생각을 딱 내면 어때요? 잠이 안 옵니다. 딱 그럴 마음이 들면 다른 우선순위가 이제 이걸로 되니까 몸이 다 그렇게 이제 세팅이 돼. 막 눈이 어떻게 돼? 그런 사람의 눈빛은 어떻게 됩니까? 눈빛은 반짝하겠죠. 그 한 생각이 없이 이게 지루해, 언제 끝나지? 하는 한 생각을 딱 일으키는 순간 이제 몸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눈빛이 개슴츠레해지면 이제 잠이 쏟아지는 거죠. 그 차이예요. 한 생각 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걸 주었고, 그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을 잘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또 어때? 일기법을, 상시일기를 또 쓰게 했어. 그러니까 점검을, 이 보완을, 몇중 보완을 한 거죠. 일상수행요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시응용 주의사항 주의하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걸 또 저녁에 또 일기법으로 또 이 체크를 하게 하고, 철통같이 물이 셀 틈이 없는 수행법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그 수행편에서 보면 솔성요론이 있죠. 솔성요론 16조. 이것은 뭐뭐 하자. 이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해야 될 일. 그걸 이 16가지를 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자는 조목은 요겁니다. 일상수행요법, 그다음에 상시응용주의사항,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 그다음에 솔성요론. 이것을 내 생각에 베이스라인에 딱 깔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일으킬 때는 요 교리상에 이것을 딱 가지고 있다가 경계에 딱 대조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렵지 않죠, 당연히. 또 이제 교리상으로 그렇고, 이제 개인 유무념을 할 때는 자기에게 이제 그 필요한 유념을 정하면 됩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당 유무념은 얼굴 표정 알아차리는 것이고 자기 목소리 들으며 말하기인데, 제가 이제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신발 보면
신발 굽이 있죠. 굽이 고르게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저는 항상 어느 쪽으로 다르냐면 바깥쪽으로 답니다. 바깥쪽으로 다는다는 말은 뭐예요? 약 팔자걸음을 걷는다는 얘기죠. 이게 이 팔자걸음 걷는 게 잘 안 고쳐져요. 이게 고루고루 근데 내 동생은 어렸을 때 보면 고루게 이렇게 달아요. 그래서 유념 조목에 이제 그걸 넣어서 이제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걷던 대로 맨날 걷거든요. 걸으니까 계속 바깥쪽으로 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걸을 때 안쪽으로 하는 것을 딱 한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걸어줘. 근데 그 한 생각이 없으면 그냥 바깥쪽으로만 걷습니다. 그게 유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생각을 내자는 것이 유념 공부. 그러니까 어려운 공부가 아니죠. 그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그것을 잊지 않고 그리고 반복 실행을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기본기 연습이요. 손흥민이 공 갖고 드리블 맨날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것을 반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손에서 막 붙을 때까지 하면은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손가락이 지가 알아서 가 이제. 근데 이론상으로 말이 됩니까? 이론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타자도 처음에는 독수 이렇게 쳐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이 지가 따라가. 이게 우리 몸의 참 신비한 구조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러려면 어때요? 아까 이 일상수행요법, 상시응용 주의사항, 교당내양시 주의사항, 일기법을 두어 가지고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챙기는 마음, 그 유념, 한 생각, 그 유념이 공부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유념 공부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공부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상시응용 주의사항, 주의할 것이 올 때 취사하는 주의심을 들이대서 하는 것을 그걸 마음 대중 잡는다고 그랬는데 그냥 유념 그걸 챙겨야 돼요. 그 챙기는 마음을 실현을 시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유무념 대주법을 대종사님께서 밝히셨으니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당시에 이제 제자들이 글을 모르잖아요. 근데 유무념 대조해라 그러는데 글을 모르니까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콩이 지금보다 더 흔했잖아요. 싸고 흔했잖아요. 그러니까 콩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 경계를 대해서 취사하는 주의심을 들이대고 했으면 흰 콩, 그냥 그거 놓쳤으면 검은 콩. 이게 그 태조사법이에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꾸준히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기를 안 갖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무념 대조가 수행의 시작이요 끝이라고 지난주에 강조를 드렸죠. 이제 말자는 전목은 교리상으로는 계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유념을 잘하려면 결국은 주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조심해 이런 말은 영어로는 careful이에요. be careful. 근데 여기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주의는 careful의 의미보다는 저는 attention에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집중에 가까운 거죠. 조심해 이런 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주의 그러면 조심해 이런 게 아니고, 그건 careful이 아니고 집중해 attention. 그 발레 할 때 선생님이 딱 모아놓으면 어때?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attention 그럽니다. 집중. 자,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집중할 때 되면 꼭 손가락 2개로 자기 눈을 이렇게 가르쳐요. attention. 그게 다 이거예요. 근데 코에다가 집중 그러면 느낌이 안 오지 않습니까? 입에다가 하면 배고프기만 하지. 근데 눈에다가 하면 어때요? 이 뇌의 이 전두엽에 딱 이게 자극이 가죠.
눈, 이 와칭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일어난 생각 가운데, 지금 오만 생각 가운데 이 때와 곳과 상황에 맞는 생각을 딱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요 능력이 윤형 공부의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선 눈에 보이는 오감부터 와칭하는 연습이 평소에 이제 경계 없을 때도 많이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 오감은 뭐예요? 시각, 눈으로 감각하고, 또 청각, 듣는 것을 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있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감각과 생각이 함께 있으면 유념이고, 감각 따로 생각 따로 놀면 무념이다, 이 말이. 근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감각을 느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희한하게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생각은 주로 좌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생각하고 있으면 좌뇌가 막 움직여요. 그러면 좌뇌가 움직이면 우뇌로 가는 요 문은 닫혀집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게 그렇게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감각을 하고 있으면 이 생각을 하는 문이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운의 중심이 되면 좌뇌는 늘 열려 있어요. 감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필요한 생각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감각의 문은 닫히게 돼 있어요. 그게 그 비결이면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통 지금 가만히 있을 때 생각에 빠져 있어야 되겠어요? 감각을 열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좌뇌 중심인 사람은 별로 행복하다, 이 감사 생활을 잘 못해요. 맨날 이게 보고 생각에 빠져 있으면 잘못만 눈에 보이고 지적거리만 눈에 보여요.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근데 감각이 열리면 들려오는 하늘도 늘 처음 보는 것이고, 소리도 처음 듣는 소리고, 옆 사람의 본도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같아. 감각은 계속 변화지니까 처음 보는 거. 오늘 처음 본다고 한번 옆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도 옆에 그 45도 각도로 보면 예뻐요. 응? 한번 그래갖고 제일 예쁜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일 미운 모습을 찾는 게 아니고 감각이 열고 보면 제일 예쁜 모습이 보여요. 응? 그러면은 기분이 좋겠죠. 근데 생각하면 아이고 오늘은 화장이 뭐가 잘못됐는가, 맨 지적거리만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응? 자, 그래서 또 맛을 먹을 때 그냥 아무 그 맛도 못 느끼고 막 먹는 게 아니고, 그 먹는 것이 입에서 느껴질 때 이것을 정말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사람은 먹을 때 엄청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고 맛있으면 꼭 말을 해. 맛있다, 맛있다 하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다 맛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성도를 자주 같이 밥 먹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밥맛 없으면 꼭 불러가지고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맛있게 먹고 맛있다 하고 근데 맛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응? 만약 맛없는 음식이 있으면,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당신은 맨날 맛있다고 그래. 맛없는 게 도대체 뭐야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말이, 나는 맛없으면 아무 말도 안 해. 맛있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렇다고 맛없다는 소리도 안 해. 근데 그게 그 한마디 때문에, 리액션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밥 먹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먹는 사람이 깨작깨작 먹고 그냥 오만상 찡그리고 먹으면 다음에 그 사람하고 밥 먹고 싶겠어요? 공짜로 밥 사준다고 해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감각이 일어나는 것을 그 생각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 마음이 지금 내 몸을 떠나지 않으면은 그게 다 가능해지겠죠. 근데 생각에 빠져 있으면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저기 가 있어. 집에 가 있어요. 지금 마음이. 몸은 여기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따로국밥이죠. 따로국밥이 되면 생각과 감각이 분리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무념, 고통이 사실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자, 그것을 정단 종사님께서는 대중 있게, 이른바 볼 때에도 대중 있게 보고, 들을 때에도 대중 있게 듣고, 말할 때에도 대중 있게 말하여 찰나가 아니라도 방심하지 않고 정념을 갖는 것, 바른 생각을 갖는 것, 그게 유념이다 이 말. 생각이 없는 가운데 한 생각을 잘 하는 것이 유념 공부예요. 쓸데없는 생각에, 오만 생각에 끌려서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 이 때에 맞는 생각, 이 장소에 맞는 생각, 이 상황에 맞는 생각을 딱 내는 것이 유념 공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그냥 쉬운 일상생활에 내가 그런 줄 알아차리면 공부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방황이죠.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늘 하던 그냥 아주 쉬운 동작을 내가 한 생각 내서 하고 있는 것을 헌 줄 알아차리는 공부를, 그것이 기본기를 닦는 공부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무지성 공부고 살아있는 공부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이 유념 공부를 잘해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안 되더라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잊어버린 것을 알아차리면 또 유념이죠. 유념, 무념 중에 유념을 해야 되는데 이제 또 금방 나가면 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념. 근데 그런 줄 또 알아차리면 유념.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될 때까지 하고 또 하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